안녕하세요. 더 나은 하루의 윤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나요? 우리 누구나 모두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이 염원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행복이 무엇일까? 그리고 행복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거의 수많은 철학가와 종교인들과 지성인들 그리고 과학자들도 아직까지 풀지 못한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해진 답을 쫓기보다 해석에 의한 해답을 쫓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한테 영감을 받았지만 가장 으뜸으로 제시한 사람이 있어서 오늘 그분의 이야기를 빌려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바로 위대한 철학자 스피노자를 통해서 행복에 대한 관점들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노자라는 인물은 여러분들께서 아마 잘 알고 있는 건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마지막까지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이 말로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스피노자는 17세기 네덜란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유태교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당시 스피노자의 가장 큰 관심은 종교라기보다 더 높은 차원의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행복이란 대체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의견들이 종교와 상충되기 시작했고 이것을 빌미로 하여 유태교에서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이 종교에서 파문당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탈퇴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길을 걷다가 이 사람을 향해 일제히 침을 뱉는다든가 실제로 스피노자를 이단아라고 취급하면서 칼로 그 사람의 목을 그으려고 쫓아온 사람도 있었고 그러다가 스피노자가 막 도망간 일화도 있고요. 아무튼 자신의 생애,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행복이란 무엇일까? 행복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 골몰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스피노자의 삶의 목적은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의 정의도 바로 이러합니다. 인간으로서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 진지하고 오랫동안 탐구하는 학문, 그것이 바로 철학이다라고 정의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정의를 끝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은 대체 뭘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스피노자는 기가 막힌 해답을 내놓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우리가 사랑하고 관심 갖고 애착 갖는 대상이 어떠한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성질의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결정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시적이고 계속 변하는 즉 가변적인 것을 사랑하고 애착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하고 불행해질 것이고 이게 불행을 만든다는 거고요. 지속적이고 영원에 가까우며 변하지 않는 즉 불변적인 것을 사랑하고 애착하면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철학자들은 영원 불변한 것에 집착을 했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철학의 선구자라고 부르는 플라톤도 이데아라는 영원 불변적인 요소를 꺼냈었고요.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저 하늘에 떠있는 별과 행성들을 바라보면서 저것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물질이다. 저것은 신의 세상이다라고 하면서 변하지 않는 아주 완벽한 옥구슬 같은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달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것은 완벽한 옥구슬같이 매끈한 게 아니고 굉장히 파편도 많이 있고 모양이 이쁘지 않은 완벽하지 않은 물체인 것을 확인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과거의 영원 불변에 집착할까? 과학 지식이 딸려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리고 이 스피노자의 해석들을 보니까 제가 무지했구나, 부족한 생각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인간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상관없이 항상 영원에 가깝고 그리고 불변한 것을 원해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먼저 연애 예시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연애를 왜 합니까? 싸우고 싶어서 연애하나요? 아니죠. 오랫동안 변치 않고 행복하게 사랑하고 싶어서 연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연애의 목적이 이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틈만 나면 싸우고 틈만 나면 서운해하고 나의 작은 사소한 행동 때문에 이별이 결정되어서 막 불안해지는 이런 감정을 느끼면 그게 과연 행복할까요? 즉 연애마저도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것을 이런 것을 집착하다 보면 불안해지고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시로 직업을 가져가 보면 직업이란 것도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하기 위함, 지속 가능하기 위함, 불변적인 것을 하기 위함 이런 것들이 뭉쳐져야 내가 행복하고 평온을 얻을 텐데 그런데 틈만 나면 잘릴 것 같고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승진은 안 되고 열심히 하고 싶지만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동기부여를 하락시키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압박감이 들고 이런 것들이 형성되면은
불안해지고 불행해지잖아요. 이 예시 역시도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것을 애착 가지면 이렇게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게 행복의 요소인지 불행의 요소인지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피노자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전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형이상학, 두 번째는 심리학, 세 번째는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쉽게 풀이를 해보면요. 첫 번째 형이상학은 형체 이상의 학문들이어서 우주의 법칙, 자연의 법칙 같은 거요. 세상의 이치요. 우리 인간은 자연 속에서, 우주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삶과 죽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 만물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자체를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형이상학을 알아야 된다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학.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것들에 영향을 받는지 이것을 골몰이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심리학이 필요하다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식론. 내가 저 옳은 것들을 다가가기 위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인식하여 추론해 가야 한다. 그래야 도달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인식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행복해지기 어려운 이유, 그리고 불행해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했었던 이 세 가지, 형이상학, 심리학, 인식론을 알기에 너무 어려워요. 현대사회 구조를 봐보면 다들 수동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말 본질적인 공부를 할 의향도 없고, 그리고 할 조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가 저희가 초중고 교육에서 다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학문들이거든요. 교육의 체계는 맞는데 교육 방식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이유는 자기 부정을 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온전히 바라볼 줄 알아야 변화가 생기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인간은 이렇게 자기 부정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뭐 쉬운 예시로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도 이 상대방이 잘못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제가 잘못을 했대요. 기분이 어떨까요? 아,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이상한 거야? 라고 하면서 분노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자기 부정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합리화를 하고 안주하게 되죠. 그래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못 따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판단력을 늘릴 수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행복과 불행을 결정지을 수가 있다. 이거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도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과정들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가 틀렸어라고 할 수 있는 합리화를 계속 쫓는 거죠. 자기 부정을 두려워해서요. 그래서 스피노자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고 노예적인 삶이라고 했습니다. 자유로운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수동적으로 목줄을 달아가며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최종적인 결론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최고난이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걸 너무 쉽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아, 웃으세요. 즐겁게 사세요. 좋은 생각만 하세요. 함께 살아가세요. 이런 말들 하잖아요. 이런 말들이 틀린 건 아닌데 이런 결과만 바라본다고 해서 자신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저는 모든 것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인과 결과요. 결과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잘 파악해야 돼요. 공식이 잘 맞아야 정답을 맞출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과정을 무시하고 본질적인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바닥에 수많은 파편가루가 약 1억 개 정도로 이렇게 흩어져 있다고 칠게요. 이 1억 개의 가루들을 보면서 이게 원래 어떤 모양이었는지 유추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1억 개의 파편가루들을 보면서 원래 뭐였는지 맞추는 게 아니라 더 전으로 돌아가서 이 파편가루들이 모여서 자그마한 조각, 이 자그마한 조각들이 모여서 조금 더 큰 조각, 이렇게 전으로 돌아가다 보면 아, 이게 유리컵이었구나, 아, 이게 그릇이었구나, 이게 와인잔이었구나, 이렇게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그 파편가루들, 그 뒤에 있었던 문제들은 쉽게 이해가 되고 응용하고 해석하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나눴었던 이 주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되게 킬링타임용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보다 훌륭한, 몇천 년 동안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그 지성인들의 방식들을 종합하여서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조금은 믿어보시고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에 하루하루가 쌓이면 더 나은 하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나은 하루가 쌓이면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내용 곱씹어보면서 좋은 내용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영상 재밌게 보신 분들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 때 더 훌륭한 내용, 더 괜찮은 내용 갖고 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